반갑습니다. 홍정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그동안 해외 선물을 강의를 해오면서 항상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해외 선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생소하죠. 그래서 접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계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번 시간에 이어서 그동안 며칠 동안 있었던 투자 성과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해외 선물을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8월 17일 하고요. 18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19일이죠. 오늘이 19일이니까 제가 이틀 동안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있었는가.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해외 선물을 하면 이게 잘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일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하고요. 오늘 한 거는 시간이 이제 오늘 강의하러 오다 보니까 많지 않아서 잠깐 한 2번 정도 진입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 2020년 8월 17일입니다. 7일인데 이거는 제가 딱 1회 들어갔습니다. 1회. 한 번 정도 들어간 건데요. 그때 이제 수익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제가 볼 때 한 10분? 빠를 때는 5분 내에도 이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럴 만큼 굉장히 진행이 이제 빠릅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이제 자주 하는 게 홍콩 항생지수를 갖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속도가 있기 때문에 10분 내외에 한 7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수입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 요렇게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익이 발생되는지가 참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결과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죠. 가정을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단 한 번도 손실이 발생한 적은 없죠. 전부 다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참 쉽지가 않죠. 이거 항상 올 때마다 수익을 내서 온다는 것 자체가 해보시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지식과 이론과 경험과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수익 발생의 요건, 이거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켰을까 하는 것을 이제 잠깐 보시면 제가 진입한 게 8월 17일 10시 2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10시 20분 홍콩 항생지수로 들어가세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진입한 시간이 딱 요점이었거든요. 요점이었는데 요때 매수, 자, 요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마음고생을 좀 한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부터 저는 바로 이렇게 상승으로 계속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요만큼 하락으로 가버렸죠. 요게. 여기에서 이제 마음고생을 했죠. 이게 제가 들어간 게 21개 계약을 들어간 거였으니까요. 요렇게 요만큼 하락하면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때 요걸 이제 견뎌야죠. 이게 배포도 있어야 되고. 어떻든 자, 여기에 진입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 날짜 요 시간대에 들어가서 요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요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었길래 여기에 진입으로 들어갔을까?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죠. 가장 먼저 제가 이제 들어간 이유가 이제 뭐였는가 하면요. 여기 이제 네모칸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가격이죠. 자,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요게 다이버전스죠. 가격은 하락하는데 기술적 지표는 상승을 하는데 이 기술적 지표가 여러 선이 한 3개 선이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3개의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떨어지지만 다이버전스가 뭘로 나타나니까? 상승으로 나타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요렇게 이제 첫 번째 예측했죠. 자, 여기서 매수 진입의 근거 첫 번째는 뭐 발생? 다이버전스 발생. 자, 다이버전스 발생. 요게 이제 첫 번째 근거죠, 저에게는. 그래서 첫 번째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OBV 기술적 지표인데요. OBV는 거래량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하락을 했는데 OBV는 계속 올라가. 즉 거래량이 뭐 했다? 증가했다. 이거를 보고 저는 여기에 진입을 하고 나서 좀 떨어질 때도 OBV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저는 조만간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매수할 때 들어가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됐다. 그게 이제 근거 2입니다. 그 전에 이제 나오는 건 이제 뭐였나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일목균형표를 보면 요게 이제 좀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요까지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게 파란색입니다. 이게 파란색인데요.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어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구름대는 빨간색입니다.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양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이버전스 아까 봤던 것처럼 다이버전스가 있고 나서 가격선이 60일선을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가 결론 어문에서 뭘로? 양운으로 바뀌었죠. 그 말은 작은 추세가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는 여기서 제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어문으로 바뀌었으니 이 어문이 양운으로 바뀌었으니 이 양운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확신. 그래서 여기서 매수 진입을 들어갔던 것입니다. 요게 바로 자, 매수로 진입한 근거
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를 보시죠. 자, 여기 보시죠. 네 번째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동평균선 중에서 저는 세 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이동평균선 중에서 요 가격선과 같이 가는 게 5일선이에요. 요게 1, 5일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오고 가는 거 있죠. 이게 21선입니다. 요게 21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선 있죠. 파란 선. 이 파란 선이 바로 3, 61선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매수로 진입을 하든 매도로 진입을 하든 진입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선이 5일선이 가격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격선이 며칠선을 통과할 때 60일선을 통과할 때 자, 가격선이 요게 지금 60일선이에요. 파란 색깔. 요거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통과를 하면 이렇게 통과를 하면 요때부터 매수 진입의 타이밍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진입의 근거 네 번째로 자, 가격선이 이동평균선을 통과했지 않냐. 요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거기에다가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추세선을 여기에서 이제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주식 같은 데는 추세선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니까. 근데 항생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라요, 안 빨라요? 이게 무지 빠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추세선을 그리는 것이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추세선을 그려놓고 기다려보면 결국은 추세선을 그려놓고 결과를 보니 이동평균선 60선하고 추세선은 같이 가더라는 거죠. 자, 추세선과 이동평균선 61선. 이거는 거의 같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추세선을 그릴 필요 없이 결론은 이동평균선 중에서 며칠선을 60일선을 뭘로 본다? 추세선으로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물론 제가 다 얘기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추세선을 그리지 않고 추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까지는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일선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이동평균선 중에서 61선을 추세선으로 이렇게 보기로 하였으니 결론은 추세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런 걸 근거로 저는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를 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뒤에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이게 파라볼릭이 빨간 점이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간 점 2개 이상 나오는 즉시 진입의 근거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비교적 매수 진입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보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이버전스가 생겼잖아요. 상승하는데 내려간다고 여기서 예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고 여기서 매수를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조금 한 타임만 늦춘다면 예를 들어서 상승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거를 내가 미리 알았다면 요만큼 내려간 후에 요점에서 뭘 했더라면 매수를 했더라면 가장 시기가 적절했을 것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렇게 하지 않고 조금 일찍 들어간 것, 요 다이버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끝나고 나서 한 번 정도 마음고생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빨리 들어가서 마음고생을, 그래서 제가 한 200 얼마 초반에 손실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버텼죠. 그랬더니 아까처럼 단 한 번 들어가서 700 얼마의 수익을 올린 이제 요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자, 매수 진입 시점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게 지금 설명한 요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18일이니까요. 이건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자, 이거는 몇 번 정도 들어갔나? 2번 정도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보면 911만 원의 수익이 이제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20계약 갖고 이렇게 해외 선물을 하시는데 뭐 한 30분, 뭐 1시간 이런 정도에서 하루에 700만 원을 따고 하루에 900만 원을 따고 이러면 그 수익 발생이 엄청나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은 늘상 얘기 드립니다만은 지식에 대한 확신, 반드시 이러한 것을 따라가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지식과 확신만 있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모의나 또 실전이나 이런 경험을 많이 거쳐야만 이런 확신을 갖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가 오셨어요. 가끔 이제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질문 중에 이제 하나가, 교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돈을 따시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수익을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연륜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고 그래서 지식이 비례하는 것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요건, 이런 것, 이론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가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같이 나오는 가정에서 이렇게 됐죠. 요거 보시면 거의 매수인데 매도 한번 살짝 들어갔죠. 요거 뭔가 하면 추세와 다른 형태로 들어갔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다 항생인데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 골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 여기 이익을 내다가 요거 한번 이렇게 됐죠? 제가 이제 이거를 할 때 항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항생을 하다가 마이크로 골드도 하다가 그냥 골드도 하다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전에는 주로 S&P를 참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어느 때는 S&P를 하다가 왜 안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한번 지우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여기는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18일 어제 10시 20분입니다. 이 시간대를 잘 들어가셔서 이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 보시고, 제 양반은 어떨 때 어떤 근거로 들어가서 저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매수 진입을 했는데,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여기는 뭐 확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첫 번째.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표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가격은 하락했는데 다이버전스는 상승한다고 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다이버전스라 이렇게 하는데, 결과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진입의 근거원 다이버전스였다. 다시 보시죠. 많은 분들이
다이버전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다이버전서를 공부를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많이 좀 해보시죠. 많은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 예측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적 지표나 이런 거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이버전서만큼 유용한 것을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이 다이버전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요. 추세가, 지금 이게 추세가 만약 이렇게 하락으로 있다가 다시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추세를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요점을 이제 추세가 변곡됐다 또는 추세가 변경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추세가 변경될 때 어느 점에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보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아까 이미 이제 가격 하락의 다이버전선 설명을 드렸고, 이때 자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데 요게 바로 뭐 N자잖아요. N자. 그렇죠? N자형일 때 요 저점에서 뭘 한다? 매수 진입을 하는 게 맞죠. 만약에 요점에서 매수 진입하기가 겁나신다면 한 템포 늦추면 됩니다. 뭘 고민해요. 자, 어떻게 하냐? 요점에서 들어가지 말고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N자가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즉 61선을 통과한 다음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N자형이 되는 저점. 여기서 매수 진입을 하시면, 이렇게 매수 진입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요게 이제 매수 진입 근거.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기서요, 오늘 그 하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셨다가 도움 되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가끔씩 나타나는데, 이런 기회가 나타나면 과감하게 진입하셔도 됩니다. 자, 그게 뭘까? 먼저 아까 이동평균선 중에 파란 선은 61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빨간 선 있죠? 요 빨간 선. 요건 며칠 선? 21선이다. 자, 이평선 21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21선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1선이 요렇게 가는데, 요게 바로 요 61선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자, 이동평균선 며칠선이 21선이 며칠선을 통과한다? 61선을 아래에서 위로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과하고 있는데, 이때 더 좋은 게 뭐냐? 더 좋은 게 보시는 것처럼 21선이 61선을 통과하는 요점을 이 가격선인 5일선이 요 중간점을 같이 통과해 버리는 거죠. 즉 21선이 61선을 통과하는 요점을 가격선도 같이 통과해 버리면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 요때가 바로 뭐라고? 매수 진입의 가장 적정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 21선이 61선을 통과했는데요. 다시 요거를 가격선이 아래에서 위로 통과를 한 게 요게 가점이라는 거예요. 요점의 결론은 가격선이 아까 5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결론은 5일선이 21선, 61선을 동시에 통과하는 이 점은 매수 진입의 시점으로서 가장 좋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가지고 수익을 발생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운일 뿐입니다. 자, 다시 저희들이 오기 전에 실전을 쭉 하다가 왔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제가 이제 실전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뭐냐? 수익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 요건을 만약 8개 정도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요건을 거의 7, 8개를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수익을 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자, 제가 가끔씩 추격 매수하지 말라, 감각 매수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근거 없이 따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누가 해외 선물에서 실패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 드립니다. 수익을 내시려면 반드시 수익을 내는 여러 가지 요건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요건을 충족할 때만 진입한다. 그리고 그 요건 충족이 2시간 동안 한 번만 나왔다. 그 한 번 들어가는 게 답이죠. 손실을 많이 발생케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일 것 같아요? 그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거죠. 뭐. 왠지 올라갈 것 같아,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하면 내려가고, 내려갈 것 같아서 매도를 치면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신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옆에서 막 혼자 화를 내셔.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 하고 이렇게 보면, 아니 자기만 들어가면 거꾸로 가신다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서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해외 선물은 어느 정도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과 배포와 확신 이런 거를 갖추지 아니하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참 쉬운 영역이기도 해요. 제가 올 때마다 항상 수익 낸 거를 보여드리려고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에 어떤 방송법 위배 때문에 실전하는 것을 이제 많이 못 보여드리잖아요.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이제 다른 모습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어떻든 자,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뭐 이거 말고 뭐 몇 가지 요소가 이렇게 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조금 더 있지만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서울 여기서 방송국까지 도착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잡고 오거든요. 그러면 오기 전에 잠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정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준비할 여유가 좀 못 돼서 결과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346만 원의 자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뭐 이거 역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과가 조금 났을 때 이렇게 끊어서 이게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자, 가정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전부 다 빨리 갔죠. 그러나 성과가 크지는 않죠. 숫자가 뭐 이런 정도입니다. 한 번도 손실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 얘기를 주목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물론 이제 갖고 있는 지식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 이거를 짧은 시간에 짧은 언어로 다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 대충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그래도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면 뭐 나중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잠깐 얘기 드리고 가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8월 29일 날 강의를 오프라인 온라인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확산돼서 오프라인 강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가 변경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그 교육 방송을 신청하시고 싶으시면 자, 별표 3772일로 문자 접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계시다면 또다시 한번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떻든 많은 분들 요사이 코로나 유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극복하시고 괜히 그 힘든 일 겪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하시면서 그렇게 잘 건강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많은 분들이 우리 홍정근 박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들 중에서 이제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자, 거시적인 설명이 있고 미시적 설명이 있다면 오늘은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니까요. 먼저 작은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전에 최소한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진입 청산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보시죠. 먼저 제가 차트가 예뻤으면 좋겠다. 아니, 저 주식이나 선물 강의 하는 분들이 차트가 예쁘다라는 말을 잘 쓰시나요? 이게 잘 안 쓰죠.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주식이나 선물을 그동안 접하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냥 제가 편안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명하는 그대로 이해를 해 주세요. 자, 보시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차트가 예쁘다는 개념이 뭐냐 도대체가. 이거 얘기하는 분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를 합니다. 먼저 봉 있죠, 봉. 캔들이라고 하는 것이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이나 고점간, 저점이나 저점간 또는 고점과 저점간이 넓어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먼저 제가 여기만 이렇게 네모칸에 묶었는데요. 전부 다 똑같은 논리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빨간 봉과 파란 봉이 섞여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봉의 길이를 보라는 거예요. 길이가 눈에 보일 듯 말 듯 요만한 것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요런 것들을 뭐라고? 봉, 즉 캔들이 뭐 어떻다고?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이 요만한 크기가 아니라 이만한 크기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위아래 간격이 크죠. 이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저가와 고가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많이 흔드는 거죠, 판을. 그러면 내가 매수를 치고 나서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봉의 길이가 짧은 거를 택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상승하는 살의 봉의 길이를 봤고요. 요거 이제 하락하는 봉의 길이를 한번 보세요. 봉의 길이를 보면 봉들이 짧죠.
자, 봉돌이 되게 짧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 볼게요. 이거는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는데 봉돌이 짧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고점, 저점, 고점 간의 간격이 넓죠. 이런 것들이 진입과 청산을 할 때 수익을 발생시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이 짧다는 거는 짧은 순간에 상승과 하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여기서 매수를 쳤는데 매수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 상승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확 예측치 못한 하락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 자, 봉도 짧아야 되지만 저점 고점 간 이것도 널찍널찍한 게 좋다. 그러면 요 설명과 반대되는 사례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죠. 앞에 거 비교해 보세요. 이쁘죠? 매끈하게 이렇게 나갔죠. 이거 보시죠. 어떠세요? 갑자기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런 데를 보면 이 파란 거 하나의 봉이 이만큼 깁니다. 이것도 이만큼 길어요. 이렇게. 이러면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즉 처음에 봉들이 너무 길어. 이것도 머리가 아픈데 다시 여기서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이게 널찍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를 주목해 보시죠. 자, 이걸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너무 상승과 하락이 많게 되면 비록 내려가는 거를 내가 안다 하더라도 이만큼 올려버리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영역에서 게임을 하면 손실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험한 곳에서 놀지 말자. 험한 곳에서. 아니 뭐 이쁜 이런 뭐 자, 요렇게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데서 놀면 되는데 왜 이런 데서 들어가셔서 헤매시냐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와 유사한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어떠세요? 머리가 어지럽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보면 흔드는 걸 한번 보시죠. 이렇게 흔드니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죠. 이 점에서 매수를 진입을 해서 좀 올라가길래 아 수익이 생기나 보다 라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만큼 확 내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위아래 상하 폭이 가깝게 많이 움직일 때는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많이 흔드는 곳은 너무 힘드니 하지 말라. 이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이쁜 데를 가면 되죠 뭐. 그랬더니 이게 하루 종일 안 나타나면 어떡하냐? 아, 고민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런 거죠. 뭐 항생을 했더니 너무 많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면 항생 말고 S&P로 가보면 되죠. 뭐 이런 형태로 종목을 이렇게 선택해서 다니시다 보면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나서 기회가 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아까는 자 차트가 이쁜 데서 놀자 이제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추세 있죠. 추세. 항상 이 추세가 뭐냐? 이게 대세야 대세. 자, 대세라는 것은 큰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할 때 이렇게 큰 흐름이 있고 작은 흐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뭘 따르라? 큰 흐름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작은 흐름은 큰 흐름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항상 큰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게 가장 쉽겠죠. 내려와서 올라가는 이 저점에서 가점에서 자 사죠 매수 이렇게 진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건 어떠세요? 계속 기다리시는 건.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청산을 하면 그야말로 부자가 되는 길이 눈앞에서 보이시겠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쉽지가 않다 그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요만큼 올라오면 이게 자그만치 한 5개 갖고 하면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 빠져서 40만 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매수해서 요쯤 되면 청산하죠, 보통. 그리고 기다렸다 내려가면 다시 저점에서 매수해서 자, 요만큼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청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결론, 추세를 따라가되 항상 상승 추세에서는 결론 전략이 낮은 곳에서 저점에서 뭐해서 사서 고점에서 팔자. 대신 이 부분을 여기 보시면 요렇게 삼각형의 각도가 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고 또 내려가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귀찮으신가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00얼마씩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행복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냥 한꺼번에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갈등을 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 그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시죠. 똑같죠.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로 고점에서 먼저 팔면 되죠. 예. 저점에서 매수해서 청산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행보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보 구간에서 여기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길이가 좀 길죠. 산이 좀 보이죠. 여기도 어때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요런 거는 너무 작지 않나요? 요런 거는? 요런 건 너무 작잖아요. 이렇게. 결론이 뭐예요? 변동폭이 작은 곳은 건드리지 말고 변동폭이 좀 큰 것은 건드리되 이 행보 추세를 보통 박스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행보 구간은 어떤 부분만 건드리자? 변동폭이 어떤 것만? 큰 구간만 건드리고 작은 구간은 투자의 대상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큰 정리를 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를 따라가라는 얘기, 상승, 하락, 행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했고요. 다시 세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커야 돼? 변동폭이 커야 돼. 그래야 뭐가 많다고? 수익이 많다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죠. 제가 좀 2개를 해놨는데요. 이 변동폭이 커요, 안 커요? 자, 상승, 하락 크잖아요. 물론 여기도 커요, 안 커요? 이런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데는 작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는 작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절대로 진입하지 말라. 자, 그 얘기를 드립니다. 다시 하나. 이거는 이제 자, 상승 하락을 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하락에서 상승을 보면 많이 내려오면 올라가는 건 역시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변동폭이 크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런 변동폭에서 이런 데서 수익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변동폭은 길게, 자, 이렇게 길게 내려오고 길게 가는 이런 쪽이 좋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변동폭이 작은 사례인데요. 최소한 변동폭이 지금처럼
요런 정도 크기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어때? 변동폭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결론은 요런 것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먼저 뭘 하실 때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큰 그림에서 자, 지금처럼 이런 큰 정리를 먼저 하고 가시죠. 뭐. 다시 보시죠. 요런 데도 보면 변동폭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데는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소한 뭐 요런 정도는 돼야 그래도 여기서 매수해서 요만큼 정도의 수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트를 탁 보면서 아, 나는 이런 게 지속되면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계시는 게 좋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가 그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다이버전스에 대한 공부를 저는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다이버전스가 발생해도 효과가 다이버전스처럼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대충 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동안 제가 이제 강화하면서 다이버전스의 오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트를 보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종합해 보면 여기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지만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는 것까지도 예측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상승인데 내려간다고 했죠? 내려가지 않습니까? 다시. 여기도 상승인데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하락하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죠. 내려갔는데 상승인데 상승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두 개가 겹쳤죠. 자, 내려갔습니다. 근데 올라간다고 상승이라고 합니다.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하락했는데 상승이라고 하더니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이 차트에서 동시에 두 번이 연이어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많이 이제 설명을 해온 건데요. 너무 자료들이 많아서 제목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얘기한 건 거시적인 것이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미시적인 요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해 온 것들입니다. 즉 마무리하면 거시적인 요건과 미시적인 요건들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부합되게 지니까 청사를 잘해야 된다는 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청산과 그다음에 GDP에 대한 그 요건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많이 문의해 오셨는데 그 전에 그 나갔던 자료들 이런 걸 참고로 하시면서 도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8월 29일 날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하는 것들이 오프라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하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온라인만 여러분들 하게 됐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문자로 여러분들이 강연의 신청을 하시고 싶으시면 자 별표하시고요.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3772 이렇게 문자로 강연회라고 해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궁금증 많은 것들을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같이 할 수 없음을 저도 대단히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하시고요. 그동안 궁금한 것들 제가 드리는 그 방송 강의 잘 들으시고 또 8월 29일 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즐겁게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